내 이름은 츠지오카 에미, 27살의 주부다. 오늘은 남편 그리고 시어머니 사이에 있었던 일을 얘기하려고 한다. 난 대학생 때 영양사 자격을 따고 그대로 식품 관련 회사에 취직. 3살 연상인 요시히로와는 친구의 소개로 만났다. 그리고 26살 때 요시히로가 프로포즈를 했고 나는 결혼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피할 수 없는 일이 지금 선물 고르고 있는데 뭐가 좋을까? 어머님 뭐 좋아하셔? 무난하게 과자 같은 거면 되잖아. 처음 뵙는 거니까 그렇게 대충 할 순 없지. 너무 호들갑 떠는 거 아니야? 그냥 인사하러 가는 건데. 호들갑이라니. 내 친구는 시어머니랑 사이 나빠져서 이혼까지 했다는데? 우리 엄만 괜찮아. 그런 아침 드라마 같은 일 안 생겨. 그래도 최소한 첫인상은 좋게 남기고 싶어. 어머니가 좋아하실 만한 거 알려줘. 그렇게 물어봐도 옷도 그냥저냥이시고 음식 같은 것도 관심 없으셔서 예전부터 그냥 일만 하셨어. 그럼 어떻게 하지? 그러고 보니 책은 좋아하시네. 아, 그렇구나. 어떤 거 읽으셔? 뭔가 어려워 보이는 책? 도움이 안 되네. 이게 요시히로 어머님께 인사를 드리기 전날 있었던 일이다. 이렇게 엄청 긴장했었다. 요시히로 집은 흔히 말하는 싱글맘 가정인데 어머니 사토코 씨는 아무튼 엄청 대단한 사람이다. 아들 하나를 키우면서 일하고 직무 경험을 살려 회사를 설립. 지금은 업계에서 나름대로 유명한 기업으로 성장시켰다. 55살인 지금도 현역처럼 활동하시며 정말이지 에너지가 넘치는 분이라고 한다. 그래서 나같이 평범한 사람은 주눅드는 것도 당연한 거겠지. 그렇게 시댁에 방문하게 되었다. 실제로 사토코 씨가 어떤 사람이었냐 하면 나중에 보내주신 라인 메시지를 보면 알 거라 생각한다. 그간 잘 지냈니? 저번에 인사하러 와줘서 고맙구나. 이런 아들내미랑 결혼해주다니 취향 참 독특하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귀엽고 근사한 아가씨일 줄 꿈에도 몰랐단다. 아니에요. 저야말로 맛있는 음식 차려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고우시고 상냥한 분이라는 걸 알게 돼서 솔직히 안심했어요. 빈말이어도 참 고맙구나. 빈말이 아니에요. 그러니? 좀 쑥스럽네. 아, 그리고 이참에 친엄마처럼 대해줬으면 하는데. 네, 그럴게요. 기쁘구나. 딸 하나 있었으면 했거든. 여러모로 부족하지만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나야말로 곤란한 일 있으면 언제든지 편하게 말하렴. 겉모습만 보면 도저히 50대로는 보이지 않는다. 능력 있는 여자 아우라의 미인이시다. 그러면서 상냥하고 온화하셔서 정말 좋은 분이셨다. 그래서 금방 가까워졌고 마음도 든든해졌다. 결혼식 등 각종 행사가 끝나고 드디어 결혼 생활이 시작됐다. 일단 나도 일을 계속하면서 맞벌이를 하게 됐는데 어느 날 내가 저녁을 만들고 외출했을 때의 일이다. 저기 오늘 저녁 말이야. 응, 아까 식탁에 차려놨어. 봤는데 이게 밥이야? 그럼 뭘로 보이는데? 일해서 피곤한데 생선구이랑 나물이 뭐야? 엄청 평범한 메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싫어? 나 오늘 고기 먹고 싶었어. 그런데 노인네나 먹을 것 같은 밥상 차리면 식욕도 안 생긴다. 그럼 어떤 게 좋아? 햄버거나 돈가스 같은 게 좋아. 그리고 반찬 수도 너무 많은 것 같은데? 균형 잡힌 식사했으면 해서 밤에 과식하는 것도 안 좋고. 굳이 그렇게까지 안 해도 돼. 미안해. 근데 당신도 이제 30대니까 조금은 건강도 생각해야지. 괜찮아. 체형도 20대일 때랑 크게 변한 거 없고 다음엔 좀 더 식욕 생기는 음식 만들어 달라고. 알겠어. 가능한 그럴게. 오늘은 배달시켜 먹을 테니까 다음엔 잘해줘. 라인으로 말한 것처럼 장래를 생각해서 결혼하고는 영양 밸런스를 생각하며 요리를 했다. 그게 남편한텐 마음에 안 들었나 보다. 확실히 사귈 때부터 육류 중심의 남자가 좋아할 만한 음식만 선호하는 건 이미 알고 있었다. 남자들은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는데 남편은 상상 이상으로 애들 입맛에 편식도 했다. 이런 식으로 투정을 부리는 것도 딱히 신기한 일은 아니다. 참고로 남편이 왜 이렇게 됐냐 하면 결혼 생활은 어때? 덕분에 정말 순조로운 것 같아요. 우리 아들이 말썽 부리진 않니?
딱히 그런 거 없이 평범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근데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뭐든 말해보렴. 남편이 음식 가리는 게 좀 심한 것 같은데 어릴 때부터 그랬나요? 그거 반은 내 탓이란다. 네 남편 어렸을 땐 내가 일이 좀 바빠서 어머니께서 저녁을 만들어 주셨거든. 할머니들은 손주들 응석 받아주잖아. 아, 해달라는 대로 해주신 거군요. 미안하구나. 아들이 편식하는 건 그래서 그래. 계속 징징거리면 참지 말고 그럼 먹지 말라고 해도 괜찮으니까. 시어머니는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난 싫은 소리는 잘 못하는 사람이라 결국 남편 말대로 만들게 됐다. 그런데 같이 살기 시작하니 제멋대로 구는 게 점점 더 심해졌다. 예를 들면 늦게까지 술 마시는 건 괜찮은데 막차 놓치고서는 한밤중에 데리러 가게 하거나 말도 안 하고 비싼 골프채 같은 걸 사는 등 꽤나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다. 하지만 시어머니나 우리 부모님 앞에선 내숭 떨며 좋은 남편인 척해서 껄끄러웠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남편 실상을 까발리는 것도 고자질 같아서 내키지 않았다. 그리고 가장 힘든 게 집안일이었다. 처음엔 내가 주로 부엌 일을, 남편은 청소를 담당하며 그 외에는 똑같이 분담하기로 했는데 저기 요즘 집이 어질러진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청소한 거 언제야? 어쩔 수 없잖아. 일이 바빠서 시간이 없어. 좀 정리되면 할 테니까 좀 더 기다려. 바쁜 거랑 상관없이 먼지는 계속 쌓이고 바닥이 끈적거리잖아. 뭐야? 화내는 거야? 화내는 게 아니라 처음에 정한 룰대로 해줬으면 좋겠어. 그니까 일이 바빠서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일은 나도 하고 있어. 그래도 꼬박꼬박 밥상 차리고 있고 다른 집안일도 잘하고 있어. 그거야 나랑 비교하면 당신 일은 많이 편하잖아. 하는 일은 달라도 같은 회사원이잖아. 그래도 난 남자니까 여자인 당신보다 책임지는 정도가 달라. 요즘 세상에 그런 생각 갖고 있어? 능력 있는 어머니가 키워주셨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우리 엄만 특이 케이스고 엄마랑 엮으려고 하면 안 되지. 결국 일본은 아직 남자 중심이야. 일의 중요도에 따라 격차가 생기는 건 당연한 거라고. 이제 됐어. 일단 그 얘긴 다음에 해. 아무튼 집안일 좀 잘하라고. 아무리 바빠도 아침에 쓰레기 버리는 정도는 할 수 있잖아. 그런데 요즘은 거의 매일 내가 하고 있어. 쓰레기 버리는 것 같고 호들갑은. 그렇게 말할 거면 당신이 좀 하라고. 빨래도 장 보는 것도 당신이 하는 거 거의 못 봤어. 신경 쓰이는 사람이 하면 되잖아. 결국 집안일은 이러니 저러니 해도 여자가 더 잘 맞아. 또 그런 구시대적 생각을. 당신 아직 30이잖아. 벌써 꼰대 된 거야? 야, 남편한테 말투가 그게 뭐야? 이렇게 해서 처음으로 부부싸움을 했다. 남편은 전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고 싸움은 흐지부지 된 느낌이었다. 그 후엔 관계도 점차 껄끄럽게 되어버렸다. 강제로 집안일을 시킬 수도 없어서 결국 전부 내가 하게 됐다. 나도 풀타임으로 일하고 있는데 거기에 두 사람 몫의 집안일까지 하려니 엄청 힘들었다. 수면 시간도 점점 짧아져 갔다. 게다가 남편은 이렇게 녹초가 된 날 신경 쓸 생각은 없는 것 같다. 저녁밥이나 도시락을 조금이라도 덜 신경 써서 만들면 노골적으로 불쾌한 기색을 보였다. 그런 생활이 계속된 탓인지 어느 날 되게 컨디션이 나빠졌는데. 집 도착했어? 일단은. 마침 잘 됐다. 이따 후배들 집으로 초대하려고 하는데 술하고 안주 좀 준비해줘. 아, 근데 대놓고 어디서 사오지는 마. 나도 체면이란 게 있으니까. 아니, 잠깐만. 미안한데 우리 집에 부르는 건 참아줘. 아니 왜? 내 집인데 누구 부르든 내 맘이잖아. 우리 집이잖아. 아무튼 그건 됐고 어쨌든 오늘은 부르지 마. 나 컨디션 나빠져서 오늘 조퇴하고 왔으니까. 그랬어? 그럼 준비는 간단한 걸로 해도 돼. 그걸로 생색내는 거야? 지금 나 열이 38도 넘었는데 이 상태로 손님 대접은 진짜 무리야. 아, 벌써 후배들한테 오늘 집에 놀러 오라고 다 얘기해놨는데. 아픈 건 둘째치고 그런 건 미리 좀 알려줘. 알았어. 그럼 밖에서 놀고 올 테니까 자. 어쩌면 서둘러 집에 와서 간병해주려나? 라고 생각했지만 어림없었다.
오히려 불평까지 듣게 될 줄이야. 너무 처량한 처지에 눈물이 날 것 같다. 결혼이란 게 대체 뭐지? 그리고 몇 시간 뒤 더 어이없는 일이 일어났다. 아직도 열 많이 나? 아직도 많이 나. 그럼 난 당분간 후배 집에서 지낼게. 뭐? 고열이면 혹시 독감일지도 모르잖아. 솔직히 지금 같은 때 옮으면 아주 곤란해. 밥도 못할 정도로 컨디션 안 좋은데 나 혼자 있으란 거야? 그게 당신도 더 편하지 않아? 이제 됐다. 간신히 잡고 있던 이성의 끈을 이 대화 후 놓아버렸다. 더 이상 이런 남자랑은 같이 못 살겠다고 마음을 굳게 굳혔다. 아무튼 난 5기로라도 하루 만에 컨디션을 되찾는데 성공. 그대로 시청에 가서 이혼 신고서를 받고 내가 쓰는 칸을 전부 채운 후 테이블에 두고 짐을 정리해서 집을 나왔다. 그 이후 남편한테서 안부를 묻는 연락이 몇 번 왔지만 이혼 신고서를 볼 때까지 계속 무시하기로 했다. 그리고 며칠 후 야, 적당히 좀 해. 몇 번 연락해도 대답이 없더니 왜 집에 아무도 없는 거야? 몇 번 연락해도 답이 없었는데 이제서야 집에 간 거야? 정말 나 같은 건 어떻게 돼도 좋구나. 말 돌리지 마. 이혼 신고서는 뭐야? 뭐긴 뭐야, 이혼 신고서지. 얼른 다 쓰고 도장 찍어. 그걸로 납득할 리가 없잖아. 너무 자기 멋대로 아냐? 당신한텐 그런 말 듣고 싶지 않아. 아내가 남편 말 듣는 건 당연한 거잖아. 집안일도 원래 여자가 할 일이고. 그 노인네 같은 생각은 어디서 주입된 거야? 아무튼 집으로 와. 얘기는 그때 해. 싫어, 안 가. 말하는 거 까먹었는데 이 대화 어머님도 보고 계시니까. 뭐? 사실 난 집을 나와 내 친정이 아닌 시어머님 집으로 갔다. 얘길 들은 시어머니는 엄청 화를 내셨다. 그리고 내 옆에서 남편의 본성을 직접 본 어머니는 곧바로 남편한테 연락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다. 자기 부인한테 말투가 그게 뭐니? 이건 그냥 부부싸움이야. 저쪽에서 원인 제공도 했고 심각한 거 아니야. 처음에 얘기 들었을 땐 반신반의였는데 아무래도 난 자식 교육은 실패한 것 같구나. 엄마, 별거 아니라니까. 말다툼 조금 한 것뿐이야. 그러니 엄마가 나설 거 없어. 아니, 너가 한 짓은 최악이야. 옛날에 비슷한 일은 네 아빠에게 당했는데 그게 이혼한 이유였어. 설마 내 아들도 같은 짓을 할 줄이야. 어이가 없네. 좀 진정해. 흥분한 적 없어. 그러니 엄마로서 너한테 합당한 벌을 줄게. 얼른 그 집에서 나가거라. 사실 우리들이 살던 집은 어머님 명의였다. 도심에 있는 꽤 호화로운 아파트로 직장이랑도 가까운 좋은 집이었으나 이번 일로 남편은 그 집에서 살 수 없게 됐다. 게다가 내가 나름 고액의 위자료 청구를 해서 엎친 데 덮친 격이라 해야 되나? 뿐만 아니라 시어머니의 재산을 상속받을 자격도 잃게 되어 장래에 받을 수 있었던 재산도 잃게 됐다. 이렇게 남편은 매일 10,000원 전철에 타고 위자료를 내기 위해 뼈 빠지게 일하게 됐다. 한편 난 시어머님 회사에 스카우트되어 일하게 됐다. 지금은 가족이 아니라 상사 부하 관계로 원만하게 잘 지내고 있다.